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추석 연휴 앞두고 이런 주제를 좀 선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시죠. 미국 주식 우직한 투자자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네,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큰 힌트를 얻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인사이트 열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이제 나름 추석을 앞두고 좀 길게 흐름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 이제 엔비디아가 좀 다시 좀 달리고 있잖아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은 또 젠스랑이 오늘 어디로 갔냐면 오늘 또 백악관에 갔습니다. 백악관에 이제 잘 아시는 여러분들 오프라인 AI를 비롯한 수많은 이제 내노라는 사람들, AI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체, 민간, 공공기관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가 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AI가 모든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면 개인, 기관, 법인, 그리고 이제 산업, 국가 모든 곳에서 이제 AI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시대상을 얘기했고요. 매번 이제 젠스랑이 자주 하는 말인데 오늘 백악관 앞에서 주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오늘 지금 소위 AI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에 지금 막 시작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풍부해져 있고 AI가 모든 것의 세상을 지배한다고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 수준 그런 데 동의하고 있는데요. 딱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AI가 들어서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AI라든가 그리고 AI 전에 보면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고 증권사에서도 이런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이 있겠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7, 8년 전인가요? 벌써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시겠지만 딥마인드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과 우리나라를 바둑을 둔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머신러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을 했는데 이것들을 개발한 사람 얼마나 똑똑하고 진짜 AI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인데요. AI를 활용한 수많은 자산 운용 프로그램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네. 국내에도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우리는 전산화하고 프로그램에서 진짜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주겠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거 기억하실 것 같고 앞으로도 들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최소한 지금까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재미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 자체가 별로 없는데요. 2017년에요. 벌써 그러니까 7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IBM 왓슨을 활용한 머신러닝을 ETF에 처음 도입한 것이 에큐보트라는 회사가 AIEQ라는 ETF를 출시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AI 관련된 ETF인데요. 당시 마케팅을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연중무휴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애널리스트를 활용한 군대를 자기네가 직접 육성하는 사람이라는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변수, 애널리스트의 모든 의견, 여러 가지 경제대표 모든 걸 진짜 똑똑한 것을 모아갖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진짜 주식 투자를 운영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각종 두려움과 오만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면서 다양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진짜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근데 AIQ 그리고 또 AIQ 출시 후 2주 후에는 또 다른 회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이라는 회사가 또 나와갔고요. 이름 자체가 딥마인드 그때 유행했기 때문에 마인드 MIND라는 ETF로 그 심벌을 갖고 또 시장에 출시했었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독점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다 써놨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AI 관련된 ETF들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성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이 성과를요. 아주 거래량이 적은 거를 몇 개를 빼고 일정 수준 그래도 결의 구매가 됐고 AUM이 그래도 일정 수준 됐던 거 $1,000만 정도 이상을 모았던 거를 위주로 한 8개, 9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아래 5개는요. 여기 보시면 아예 최근에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아래 5개는 이미 상장이 폐지됐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규모가 되는 것은 3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AIEQ는요. 연평균 출시 이후 지금까지입니다. 연평균 7.84%의 수익률을 냈는데요. 같은 기간이요. S&P 500은 14%. 그러니까 S&P 500 대비 한 절반에 가까운 수익률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플러스라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고요. 마인드라는 거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거 AIQ 2주에 자기네가 더 좋다고 얘기했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들은요. 누적 손실이 마이너스 12% 냈고요. 같은 기간에 S&P 500은 오히려 65%가 상승하면서 상장이 폐지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 문제는 뭐냐면 네. 현재 그 소위 AI 알고리즘이 주가라든가 기타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 소위 과거 데이터는 진짜 잘 분석할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판단,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성적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간의 어떤 무직한 지수조차도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예. 최소한 역부족인 실력을 보여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총 8개 중에요. ETF 중에 상장이 유지되는 건 아직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적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ETF는 아직도 몇 가지 운영되는 게 있겠고 대표적인 것이 저희 방송에도 가끔 이제 홍콩에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연결하는 크라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크라프트는 이제 국내 토종인데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를 몇 개 갖고 있고 그 방송 코너에서도 QRFT라는 것을 ETF로 여러분들 소개를 하면 갖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방송에서 연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상장 이래 이것도 역시 한 5년 정도에 그나마 크라프트는 104.5%의 수익을 냈고 스파이 지수는 85.2% 나서 조금은 이겼지만 실제로 의미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자산이 워낙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를 하는 조금만 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큰 기관 투자가 할 정도의 자산 규모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적인 수수료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현재까지의 수준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더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똑똑하고 진짜 잘해보려고 했지만 지수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개인 투자를 포함한 액티브 투자의 전체적인 시장 대비 소위 초과 수익률이 없다는 그래프를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최근 20년 동안에요. 지수 투자자는 9.5% 연평균 수익률을 났습니다. 개인 투자라는 평균은 개인 투자 평균이라는 건 여기는 미국 사람이지만 여기에도 레버리지도 들어가고요. 주식 투자에서 겁이 나니까 현금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왼쪽의 세 번째 S&P 500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수만 그냥 투자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뭐 이거 종목도 선택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지수의 3분의 1밖에 수익이 안 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굳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 만나고 좀 뭐 어린 친구들 만나면 용돈도 주고 이런 얘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뭘 사준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의 지수를 꾸준하게 살 수 있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로 많은 분들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어떻게 됐건 간에 나이 들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도 하고 뭐 퇴직연금도 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모든 분들이 이 방송에 이 숫자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65세요. 현실적으로 65세 정도 은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65세에 10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 정도를 모으면 되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빨간색 하나 쳤는데 여러분들이 누구가 됐건 간에 한 살 때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은요. 한 달에 68달러 정도를 꾸준하게 64년 동안 투자를 하면 우리 식으로 저축으로 모아가면 65세 때 100만 불 정도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그럼 평균 수익률을 연평균 7% 정도의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시작해서 10살 때부터 하면 128달러를 모아야 됩니다. 매달. 근데 조금 늦어져서 30살 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좀 바빠지죠. 555달러를 매달 투자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때 100만 달러가 되겠고요.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50세에 시작하면 3,155달러를 매달 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어디쯤 있을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고 네. 여러분 자제분까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미증시 빨리 사고 팔아. 야
더 수익이 좋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정말 고민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고 우직하게 좋은 것 가지고 가되 뉴스는 저희랑 매일 같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지수 투자가 낮고요.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장 가치, 융합 투자. 오늘 추석 연휴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외신에서는 어떠한 것들 주목하고 있는지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네요. 다행입니다. 함께 보시죠. 밸런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주식시장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S&P 500 6,000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6,000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6,000포인트 하면 가장 높게 제시하는 축이 향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월가 평균은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월가 평균은 지금 지수보다 오히려 약간 낮게 형성돼 있다는 지금 것도. 이제 5,500인데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좀 먼 얘기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한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 좀 쉴 때마다 닷컴 버블 때의 소위 시스코와 엔비디아를 비교하는 경우를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여러분 보실 수 있고 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신문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엔비디아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지금 포워드 PR, 12개월 예상치자 PR은요. 나스닥 100의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는 좀 그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도 AI 같은 것이 지금 버블일 수가 없다. 이들도 역시 지금 AI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5,500포인트에서의 이제 갈림길, 이제 6,000포인트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 함께 봤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을 오늘 또 다행히 또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네요. 자, 다음은 CNBC에서 보도한 쪽입니다. 여전히 좋아하는 반도체인데요. 그러니까 칩 주식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급격한 변동을 겪었지만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이쪽을 좋아한다라는 쪽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가장 그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가치 중심으로 하는 모닝스타 얘기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계의 수요 회복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마진율이 아직 뭐 확실하게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회복하는 중간 대기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PC 수요라든가 AI에 따른 소위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증가세가 뚜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AI와 데이터와 관련된 쪽에 좀 집중을 두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을 갖고 CNBC에서요. 애널리스트의 매수 의견이 50% 이상이고 월가의 목표 주가가 평균 25% 이상 기업을 한 10개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램 리서치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놉시스도 비슷한 거가 되겠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램 리서치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가 되겠고요. 역시 엔비디아나 AMD가 여기 단골로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젠슨왕 CEO가 최근에 연설을 통해 강력한 AI 주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가가 움직였고요. 자, 젠슨왕이 젠슨왕 했다라는 이제 AI 이제 시작인 가운데 조금 더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되고 있는가 오늘 CNBC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금융주 쪽입니다. 예, 자, S&P 지수를 상회하는 금융주. 사실 과거 금융업종의 주도 시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 이제 봐야 된다.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업종이 최근에 강하다, 최근에 또 기술적 올라가면서 약간 쉬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시기에 결국은 금융업종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기본에 여러분 충실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은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ETF로 말씀드리면 대표 ETF는 역시 XLF가 되겠고요.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것은 KBE 그리고 최근에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보험업종입니다. 그래서 KIE 그리고 이 코너를 통해서 진짜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주식이라든가요. 그리고 관련 거래소 등등을 모아하는 유관기관을 포함한
IAI 이런 ETF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이한경 위원님 가장 제대로 미국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LLL님 감사드리고요. 추석 휴가 가시고 이제 당분간 화상으로 만나고 네네네. 이제 네. 10월에 스튜디오에서 뵐 텐데 네,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가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